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수학의 아름다운 서브 스터디 이 시간이고요. 그, 오늘 처음에는 이제 창현 선생님께서 슬랙에 공유해주신 것들 중에 이제 정합적인 부분을 조금 같이, 네, 좀 얘기를 해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시죠? 네. 그럼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CX의 로컬라이제이션의 맥스 아이디얼이 어떤 형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던 활동이고요. 그래서 일단 로컬라이제이션으로서 저희가 원소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하고 프라임 아이디얼에 대한 로컬라이제이션 두 개를 봐야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간단한 원소 F는 X-1로 로컬라이제이션한 링의 맥스 아이디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CX에서는 맥스 아이디얼이 X-A로 만들어진 아이디얼 홀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로 여기서도 그게 성립하는지 보기 위해서 아이디얼 X-3이 맥시멀 아이디얼인지 판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전에 했던 대로 3을 대입하는 함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디다가 대입을 하냐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보면 유리 함수들의 모임인데, 분모에 이제 3 들어가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1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3을 대입하는 함수를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로컬라이제이션을 CXF라고 했을 때, ring CXF의 원소를 저기 보시는 것과 같이 뭐 나머지 정리 꼴의 유리 함수로 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3을 대입하면 QX 항이 사라지고 2의 n승분의 C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뭐 이용을 하면 아까 3을 대입하는 함수 F3가 링 호모모피즘임을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혹시 틀렸다면 코멘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커널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커널을 살펴보면 또 그 커널이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 세 번째 줄에 예, 저기 함수 값이잖아요. 그 세 번째 어, F3 가로하고 는 equals 하면 저기 함수 값인데 그럼 예. 공역의 원소 이제 컴플렉스 넘버가 돼야 될 텐데 저거 근데 equals 하면 저건 인디터미넌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아, 함수 값 죄송해요. 제가 3을 대입을 안 했네요. 네, 그럼 저거 2의 m 네, 서브 원 네, 네. 아, 코멘트 감사합니다. 저것은, 네, 제가 미처 고려를 하지 못했던 건데, x-1이 아니라 2의 n승으로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indeterminate는 없는 것이고요. 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F3의 커널이 이제 x-3으로 만들어진 아이디얼이 된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고, 네, 그러면 first isomorphism theorem에 의해서 x-3이 맥시멀 아이디얼이 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가 이제 1은 넣었을 때 분모가 1 되기 때문에 x-1은 맥시멀 아이디얼이 아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차식 꼴 중에서는 A는 1이 아니다를 만족하는 아이디얼이 맥시멀 아이디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그럼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럼 다른 형태 중에 맥시멀 아이디얼이 가능한 게 있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그 유리함수꼴, 원소 중에서 분모에 x-1의 n승꼴이 들어간 게 있는데 이거는 맥시멀 아이디얼이 아닌 이유가 예를 들어서 x-1의 n승분의 x-3으로부터 만들어진 아이디얼을 생각하면 얘는 x-3으로부터 만들어진 맥시멀 아이디얼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했는데요. 3번도 이제 2차식을 주게 되면 그것이 1차식 꼴의 아이디어에 포함된다. 그것이고, 그거를 이제 일반화를 시키면, 뭐, 제너레이터의 개수가 1개고, 차수가 2차 이상인 아이디어는, 전병주 선생님이
그 표현에 의하면 1차로 흡수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C가 algebraically closed이므로 성립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전병주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4-2는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제너레이터가 2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또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x-3하고 x-2 해보면 둘을 빼면 이제 상수가 남기 때문에 1이 포함돼서 얘는 맥시멀 아이디얼이 아니게 되죠. 그럼 만약에 제너레이터 중에 2차식이 있다라고 하면 앞선 3번에 의해서 1차식으로 흡수가 되게 되어서 이 또한 4-1에 의해서 맥시멀 아이디얼이 아니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제너레이터 중에서 유리식골이 있다고 해도 2번에 의해서 그거는 맥시멀 아이디얼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가 G1부터 Gn까지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사실 무한기여도 되죠. 그냥 G1, G2, G3 뭐 쭉쭉쭉 있다고 했을 때 얘를 각각을 인수분해 했을 때 그러면 C가 algebraically closed이기 때문에 1차식 꼴로 다 인수분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대 공약수 따지듯이 최대 공통항을 따지게 되면 그것이 QX라고 할 때 G1 그 제너레이터로부터 만들어진 아이디얼은 QX로부터 만들어진 아이디얼과 같게 됩니다. 이거는 그 정수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3과 5로부터 만들어진 아이디얼은 2로 만들어진 아이디얼과 2 맞나요? 3과 3과 5로부터 만들어진 아이디얼은 1로부터 생성되는 아이디얼과 같다. 이것이 3과 5의 최대 공약수가 1이기 때문인 것처럼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너레이터 개수가 여러 개인 경우도 1번부터 3인 경우로 회귀가 되어서 결국 결론은 CXF의 맥시멀 아이디얼은 A가 1이 아닐 때 X-1골 뿐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근데 이건 제가 사전 지식 어디서 들어본 게 그냥 주워들은 게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multiplicatively closed subset S와 disjoint한 CX의 맥시멀 아이디얼과 1대1 대응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언급했던 이유는 제가 나중에 이거를 한번 일반화를 시켜보고 싶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첫 번째 코멘트를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에 올렸던, 제가 마지막에 올렸던 코멘트는 지금은 f가 x-1로 되게 간단한 경우였잖아요. 이거를 x-1 곱하기 x-i로 2차식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1번부터 4번까지 똑같이 되는데 한 가지 예외가 생기는 게 x-1로 만들어진 아이디얼이 맥시멀 아이디얼인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소 F가 1차식인 경우에는 이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원소가 2차식 이상이 되어버리면 그 2차식의 인수들, 그러니까 2차식을 이루는 항들로부터 만들어진 아이디얼이 맥시멀 아이디얼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코멘트에 했던 그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쉽게 1이 포함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시멀 아이디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워드로 쳤던 것과 같은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게, 그러면 이제 원소에 대해서 했으니까 프라임 아이디얼로 로컬라이제이션 한 것의 맥시멀 아이디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 그럼 대표적으로 그냥 x-1로 만들어지는 맥시멀 아이디얼, 이거는 프라임 아이디얼이죠. 로 생성되는 multiplicatively closed subset CX에서 x-1 뺀 거로 S를 잡았을 때 그걸로 로컬라이제이션 한 링 CXP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서는 원소로 로컬라이제이션 한 거랑 반대로 분모에 1을 마음대로 대입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x-1로 만들어지는 아이디어를 CX에서 뺀 거를 S로 잡았기 때문에 그게 분모로 갔기 때문에 1을 마음대로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CXP의 원소들에 1을 대입하는 함수들, 아까 제가 워드에서 쳤던 1번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 짓을 하면
x-1로 만들어지는 아이디얼이 맥시멀 아이디얼임을 보일 수 있고, 사실 이거 빼고 다른 숫자는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모에 그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x-1로 만들어진 아이디얼만이 유일한 맥시멀 아이디얼이 되어서 이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로컬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슬랙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혹시 코멘트나 틀린 부분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그 텍스트에서 궁금한 부분인데요. 그 예, 4-2에서 이제 마지막에 억세 이제 그러니까 G1, G2, G3로 만든 아이디얼이 QX로 만든 아이디얼이랑 같다고 써주셨잖아요. 예. 근데 혹시 오른쪽이 더 큰 포함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QX로 만든 그 아이디얼은 뭐 QX를 갖고 있지만 이제 뭐 G1, G2, G3 말고 다른 항으로 만들 수 예를 들면은 뭐 GK가 이제 왼쪽 아이디얼엔 없다고 하면은 GK로도 이제 제네레이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크지 않나. 음, 저는 이거를 정수를 생각을 했던 건데, 어, 이사연 선생님 말씀은 QX로 만들어진 아이디얼이 왼쪽 것보다 더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제가 생각했을 어,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잠시만 생각을 해봐도 될까요? 혹시 더 클 것 같다는 이유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제가 지금 틀렸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G1, G2, G3 쭉쭉쭉 하는데 예를 들면은 GK가 이제 왼쪽에서 없다고 해볼게요. 근데 GK가, 어, GK는 제너레이터가 아닌 건가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나 뽑고 근데 GK도 이제 QX를 공통항으로 갖고 있는 함수라고 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왼쪽 아이디얼로 이제 GK를 생성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아, 그거는 이제, 네,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QX가 나오냐면, 어, 예를 들어서, 제너레이터 두 개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G1이 X-1이랑 X-2를 곱한 거. 그 다음에 G2가 X-3과 X-2를 곱한 것. 그렇게 두 개를 잡고, 그러면 이사연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어, 이제 공통항이 X-2잖아요. 그러면 제 말대로라면 그 QX가 X-2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사연 선생님 말씀대로는 뭐 X-4 곱하기 X-2, 요거는 왼쪽에 없지 않냐라는 네.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G1하고 G2를 빼면 G1, 그러니까 아이디얼이니까 빼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G1 빼기 G2를 하면 2 곱하기 X-2가 남거든요. 그 말은 X-2도 요 왼쪽 아이디얼에 포함된다는 말이 돼요. 그냥 빼시면 됩니다. G1-G2를 하면 그것도 원소다. 네. 그럼, 네. 그러면 X-2도 왼쪽 아이디얼에 포함이 되게 돼서, 그러면 저희 아이디얼이니까 아무 숫자나 아무 원소나 곱해줘도 되잖아요. X-4 곱해줘도 되는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x-4 곱하기 x-2도 왼쪽 아이디어에 있습니다. 아, 네. 왼쪽 아이디얼이 그 x-2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 같은 거다. 예, 예. 아, 네네네. 아, 감사합니다. 이해가 그 돼요. 정수로, 자연수로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드리고 싶은 질문이 현재 여기 화면 공유되어 있는 거에서 증명하고 싶은 명제가 저 예, 로컬라이제이션의 맥스 아이디얼은 x-1이 아닌 a 저 꼴 뿐이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 위에 논증 과정을 보면 x-3 특정 a가 1이 아닌 그냥 특정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아, 따라서 하고 바로 저렇게 나왔거든요. 저렇게 아, 하면 안 되지 않나. 아, 그러니까 네. 그냥 A를 애초에 그냥 1이 아닌 걸로 그냥 잡고서 그 뒤에 논증을 해나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사실 논증이라고 말씀이 정확하신 게 논증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수님께서 예시로 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그 예시로 그냥 잡아서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따라서는 예시를 그냥 섣부르게 일반화한 거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논증을 하려면 문자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논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그 논증을 이거를 바탕으로 어,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은 했습니다. 이거를 그냥 문자로 바꿔서 하면 논증을 좀 더 편하게 하는 문서?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논리적 그 실제로 증명을 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이디어리 1대1 대응이 되는 거 말고 이제 정말 그 그림이 똑같다라고 하려면 호메오몰피즘인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했고,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서 클로스드와 클로스드의 호메오몰피즘 커션트에서의 호메오몰피즘은 이제 예, 일반적으로 잘 되는 건데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호메오몰피즘은 일반적으로 잘 되지 않고 알제브레이컬리 클로스드 C이기 때문에 셋이기 때문에 그게 된다라고 했었는데 그 네. 일단 그거를 좀 직접 어디 인터넷 찾아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못 봤고요. 네,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음, 약간 그럼에도 아직은 저는 조금 로컬라이제이션이 조금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좀 시간이 지나서 계속 만지다 보면은 좀 괜찮아질 것 같은 그 어중간한 느낌인데 일단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들은 이거 이제 좀 네, 일단은 정말로 1대1이 대응이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좋은 설명해 주셔서 네,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화면 공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해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영상에서 봤던 게 요 대수학의 아름다운 프로그램에서 약간 고역을 느끼고 있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던 걸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동안 했던 게 전 로컬라이제이션을 보지는 못했고 아무래도 개강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없다 보니까 보지는 못했었고 그동안 제가 해왔던 거 그냥 제가 머릿속에 흐름대로 하는 거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좀 시각화해서 가져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이거 이야기 시작이 갈루어 띠오리였고
이게 그래서 저희 첫 오리엔트 시간에 그 갈로아 띠오리 나무위키 문서 같은 거 딱 봤었고 거기에 익스텐션 필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let E be a extension field of F. 이 문장을 저희는 어떤 특정 공간 위에 함수들의 모임이다라는 뭐 이상한 소리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예시로 저희가 CX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좀 그려와 본 거 한번 같이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음, 어, 어, 이러면 안 된대. 이거, 잠시만요. 아, 혹시 뭔가 마인드맵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예시로서 그 봤던 거는 잠시만요. 이게 자꾸 네. 저희가 예시로 봤던 건 어떤 ring of polynomials with 이제 complex 그 coefficient였고 저희는 그걸 이렇게 요 대상을 저희가 구체적인 예시로 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씩 제 생각대로 마인드맵 했던 거 그 라인별로 따라갈 텐데 그 라인 이거 마인드맵 줄별 따라갈 텐데 여기서 혹시 애매한 선생님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봤던 게 이거에 대한 어떤 이벨루에이션 매핑, 그러니까 실제로 함수에다 값을 대입하는 형태로 쓰였었고, 실제로 요거를 매핑으로서 보면 CX에서 C로 가는 거고, 정의는 그냥 함수에다가 함수 알파 집어넣는 거, 요걸로 봤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F 어떤 알파가 나왔을 때 0이라는 것은 그 저희가 fx가 어떤 x-알파를 인수로 갖는다는 거 그런 얘기였고 이걸 함수 감점에서 보면 여기 이 이벨루에이션 매핑의 커널을 생각했을 때 이게 이제 맥시멀 아이디어이 된다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에서 커널을 보는 이유는 퍼스트 아이소모피즘을 쓰기 위해서 이그 이벨루에이션 매핑이 어떤 이미지 자체가 그 공역의 그 컴플렉스 넘버가 되기 때문에 퍼스트 아이소모피즘 티어럼에 의해서 저희가 이런 관계를 봤었고 이게 좀 시원치 않다 싶으면 제가 예제는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겠죠. 뭐 아니면 뭐 fx는 x-1, x-3 이런 거 있고 실제로 이런 꼴들을 쓸 수 있으니까 실제로 f1 넣었을 때 0이라는 것은 요 fx가 x-1로 인수를 갖는다는 거 볼 수 있고 실제 f 0 넣으면 3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거를 그냥 fx는 이제 x로 묶었을 때 3만 남으니까 그렇게 해서 3이라는 것을 이렇게 조금 예시로서 좀 볼 수 있고 저희가 이런 과정 하에서 제가 이벨루에이션 매핑을 받고 그중에서 저희가 원소 하나를 택했어요. 그러니까 CX에서는 원소 하나 택했고 저희는 얘를 함수로서 보고자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이 다항식은 특정 다항식 하나는 C에서 C로 가는 함수다라고 저희가 얘기했었고 뭐 매핑은 그냥 알파마다 그 이벨루에이션 매핑에서 F 알파로 쏴주면 됐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얘기를 좀 했던 게 여기서 이제 도메인은 이제 C였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그 버스트 아이스 몰피즘에 의해서 C를 여기 그러니까 알파로 모으는 것보다 그러니까 알파를 모은 것마다 엑스면서 알파를 모았었던 거고 그래서 여기 도메인이 네, 여기서 C 이긴 한데 여기 다 대응되는 어떤 X 그러니까 알파를 모으는 거랑 X 마이너스 알파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모으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에 제가 정의역을 그냥 맥스 아이디어 모으는 걸 바꿨었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어떤 커뮤테이티브 링의 원소는 펑션이다라는 관점으로서 봤던 게 이런 녀석이었죠. 정의역을 맥스 아이디어 모으고 그다음에 공역을 어떤 그 쿼션트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디스조인트 유니온들을 모았던 거고 그래서 실제 이거에 대한 예시로서 제가 하나 가져온 게 fx는
어떤 X-1 X-2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저희가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저희가 CX에서 어떤 F를 모으더라도 정의역과 공역은 바뀌나요? CX에서 어떤 다항식을 가져와도 그 다항식의 정의역과 공역은 CC로 고정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바뀌냐? 그럼 얘네들의 매핑이 바뀌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도 정의역 어떤 F를 뽑아오든 그냥 맥스 아이디만 모으는 거고 어떤 F를 뽑아도 이제 공역 쪽은 이제 CX 쿼션트 X 마이너스 알파로 한 그거에 대한 어떤 디스턴트 유니온이 상황인 거고 얘를 실제 매핑으로 보면 요 F를 골랐을 때 기준으로 보면 여기 뭐 맥스 아이디어는 그냥 알파마다 다 골라줄 수 있으니까 실제로 X-1을 고르게 된다면 얘는 CX X-1에서는 이 함수가 네, 0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꼴이니까 애초에. 그리고 만약에 X-3은 어디로 가냐? 실제로 얘를 X-3의 아이디어 여기 쿼션트로 넣어주게 되면 얘가 X-3 묶여가지고 2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얘의 이미지가 이제 2가 돼가지고 얘는 2가 되고 X-i는 네, 계산해 보시면 이거 1-3i 나오더라고요. 이건 실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하에 어떤 어디 아이고 어떤 이 함수를 저희가 좀 요런 꼴로 봤었고 제가 이런 꼴로 또 봤었던 게 정수였고 그 정수도 어떤 정수에서 n 뽑는 것마다 그래서 어떤 이 n을 맥시멀 아이디어 그러니까 p가 프라임일 때 정수에서는 이게 맥시멀 아이디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디스조인트 유니온을 보내주는 제가 예시 적어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 저희가 커뮤테이티브 링으로서 일반화를 하게 되면 어떤 R을 뽑고 거기서 R의 원수를 뽑고 그럼 걔네들은 일단 맥시멀 아이디어를 모아줄 수 있겠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Every commutative ring with unit has a maximal idea. 그러니까 링 자체가 어떤 맥시멀 아이디어를 갖는다는 것은 존스 레마에 의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그러니까 추상화된 것만 남는다고 하면 어떤 R마다 원수 뽑는 것마다 이런 함수로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죄송한데 여기서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조금만 왼쪽으로 가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아, 정수 네네. 나왔던 부분. 네네. 여기서 그 디스조인트 유니온을 하는 이유가 네네. 예를 들면은 지금 요런 데 보면은 전부 다 그러니까 네네. 표기는 똑같지만 사실 이게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네네. 다른 것 집합들, 그러니까 다른 객체들이랑 이기 네. 때문에 디스조인트 유니온을 한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강성 교수님 표시하는 거 옆에 보면 1, 0 이거 이제 3 자체를 봤으니까 5, 7, 9 이상부터는 다 똑같이 3으로 보이긴 할 테지만 네. 저희가 아까 여기서는 복소수 다 다르게 대응될 수 있겠죠. 아이디얼마다. 그러니까 얘네들 다 다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걔네들을 다 어떻게 커버할 거냐라는 문제는 그냥 디스조인트 유니온으로서 정의를 해주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살짝 좀 애매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파가 다르면 당연히 이 쿼션트 셋 자체가 다르니까 그냥 유니온을 해도 이게 모호함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아, 어떤 디스조인트 얘기 아신 거죠? 네네 맞습니다. 아, 네. 아, 그럼 디스조인트 얘기는 여기 정수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실제로 저희는 이거는 정의역과 공역은 어떤 정수를 뽑아도 고정이에요. 근데 이제 저희가 정수를 뽑을 때마다 매핑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과 공역의 셋은 고정된 상태에서 매핑만 계속 바뀌어지는 형태인 거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정의 자체가 여기 n에서 n의 여기서의 상을 보는 걸로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였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은 똑같이,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만 보면 다 똑같은 표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디스조인트 아, 유니언을 네네.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지 그게 아, 질문이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디스인트 유니온을 하는 거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G 쿼션트 3G랑 여기 G 쿼션트 5G랑 G 쿼션트 7G에서의 3은 다른 3이잖아요. 뭐 같은 3으로서 보이긴 하지만 다른 3이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집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그 G 쿼션트 5G에서 3은 8이자 13이자 18이자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G 쿼션트 7G에서는 3은 곧 10, 17, 뭐 24, 뭐 이렇게 좀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저는 사실은 김두경 선생님께 질문을 이 부분에서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메인 스터디 시간에 저게 왜 그냥 유니온이 아니라 디스조인트 유니온이어야 되느냐. 어차피 그, 다 다른 오브젝트들이니까 굳이 겹치는 게 없을 텐데 디스조인트를 걸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조건희 교수님께서 이제 그 무슨 뭐 되게 떤 어려운 이유들이 있는데 그건 아직은 뭐 설명할 수 없다. 뭐 그러니까 정확히는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코오몰로지의 무슨 섹션을 볼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그것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왜 저게 딥스 조인트인지. 근데 지금은 그냥 나중에 뭔가 자연스럽게 알게 되겠지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네, 이제 들리실까요? 네네 들립니다. 네. 저는 사실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음, 유니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저는 사실 거꾸로 궁금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유니언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집합을 생각할 때 보통 중고등학교 때 전체 집합을 뭔가 생각하고 그 안에서 이제 뭐 A, B라는 두 개의 서브셋을 생각하고 그거의 유니언을 취한다. 이런 개념은 말이 되죠. 근데 사실 유니언이라는 개념을 취하려고 한다고 하면 밖에 뭐가 있어야 취할 수가 있는 개념인 거잖아요. 유니언 애초에. 근데 사실 그 지마드 2G, 뭐 지마드 3G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써놨는데 저 녀석들은 그냥 아예 셋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니언을 취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초에 유니언을 취할 방법이 없고 이제 사실은 저게 디스조인트 유니언을 취한 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소위 말하는 코어 리밋이라고 불리우는 건데요. 그러니까 코몰로지 섹션까지는 일단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아마 이제 곧 카테고리 theory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카테고리에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유니언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코 리밋이 될 수도 있고, 뭐 저런 식으로 디스조인트 유니언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디스조인트 유니언이 그냥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냥 유니언을 한다는 건 애초에 개념 자체가 말이 안 되기는 해요. 그럼 근데 이제 네, 어쨌든 디스조인트 유니온은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전체 집합을 공유하지 않아도 디스조인트 유니온은 원래 수학적으로 가능해서 저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스조인트 유니언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저희가 뭔가 예를 들어서 매니폴드나 이런 걸 생각을 할 때도 이제 밖에 뭔가 뭐 어디 예를 들면 뭐 커다란 Rn 안에서 뭔가를 잡고 한다든지 뭐 Cn 안에서 뭘 잡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하면은 그 안에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게 되는데 매니폴드의 정의만 딱 보면 로컬리 유클리디언 이래 버리니까 사실은 그 두 개가 뭔가 있을 때 그거를 뭐 이렇게 유니언을 하거나 뭐 인터섹션을 하거나 이런 거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일단 그렇고요. 네. 그 어쨌든 또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으려나 잘 모르긴 하겠는데 저는 어차피 이해 못할 거라는 거를 알고서 혹시나 조금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으신 게 네, 여쭤본 건데, 일단, 네, 제 질문 여기.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코멘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학자들은 생각보다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 얘는 어디에 살지? 이런 걸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예를 들면 똑같이 뭐 x-1이라고 해도 이제 지금은 저희가 cx를 다루고 있지만 cx에 있을 수도 있고 rx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것도 똑같이 뭐 3바라고 했을 때 3바가 그러니까 3이라고 했을 때 뭐 바 빼고 그냥 읽으면 3이 G에 있는 거냐 C에 있는 거냐 G마다 2G에 있는 거냐 다 다르니까 애초에 유니언을 한다는 개념은 말이 안 되기는 하고요. 어쨌든 어디에 항상 뭔가를 생각하실 때 얘는 어디에 있는 거지?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스터디가 진행되기 전에 제가 전반적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코멘트는 지금 보면 다 너무 퓨어리 엘지브레이크 하거든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대수 위주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더 기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다 그냥 로직 맞추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CX에 집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CX, CXY, 뭐 CXYG 아니면 뭐 그러니까 N 베리어블을 오히려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림이 좀 그림으로 누군가가 혹시 좀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혹시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정합은 맞추면 된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저렇게 했을 때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링 R에서 뭐 F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로컬라이즈를 해서 RF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R이 예를 들면 CX일 때는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변수가 두 개일 때, 세 개일 때 어떻게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건지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실 수 있으실지 저는 그러니까 그게 안 와닿은 상태에서 로직을 따지는 게 저는 순서가 반대지 않나 생각을 하기는 해요, 사실은. 기아가 먼저 좀, 이런 거구나 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일단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원래 수론을 하던 사람이라서 오히려 지 쪽도 괜찮은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부터 지 쪽으로 접근을 하면 오히려 저는 직관이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결국은 피해딩 넘버라고 불리우는 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피해딩 넘버로 가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지마드 P2, PG로 해갖고 지금 디스조인트 유니언도 나올 거지만 사실은 걔는 지마드 P2D NG를 해서 인버스 리밋으로 보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대수적으로는 걔고 또 해석학적으로는 피에딕 뭐 매트릭을 줘갖고 그걸로 뭐 컴플리션을 한 거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 그쪽 직관이 없으면 사실 이거는 다 겉돌 확률이 높아서 저는 원 베리어블 최소한 투 베리어블까지는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는 일단 C가 물론 R2인 게 맞지만 algebraically closed가 저희가 너무 결정적으로 필요해서 가지고 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일단 비주얼라이즈를 할 때는 오히려 C는 그냥 리얼라인처럼 R처럼 생각을 해서 좀 하고 예를 들면 C2 같으면은 이렇게 그냥 평면에 그냥 R2처럼 생각을 하고 하면서 거기서 뭔가 그림을 잡아 나가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이미 뭐 다들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수는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기하가 지금 들어오고 계신지가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대수보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괜찮으시면 제가 아직 마인드맵 끝나진 않았어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해도 괜찮을까? 네네네네. 이거는 끝까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네네. 혹시 괜찮으시면은 설명하신 다음에 기하 쪽으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기아 얘기 나와가지고 그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았던 부분이 저희가 아무튼 저희가 얘를 이제 그림으로써 보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게 저희가 토폴로지를 일단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저게 이제 도메인에다가 저희가 토폴로지를 이제 부여를 하는데 저희가 흔히 뭐 토폴로지라고 하시는데 보통 뭐 스탠다드 토폴로지 얘기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봤던 토폴로지는 일단 자리스키 토폴로지인데 그 내용이 이제 뭐 여기 이제 C에다가 어떤 스탠다드 토폴로지 같은 거는 그냥 볼드를 생각해 줄 수도 있겠긴 하겠지만 되게 자리스키 토폴로지라는 것은 좀 더 확대할까요? 제로셋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제가 아마 지난번인가 지난번 서브 스터디 때 그 함수 그러니까 당 식탁 하나 갖고 제로셋을 하다가 약간 엇나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떤 그러니까 CX의 부분 집합들 그러니까 즉 그 연립 방정식의 해집합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얘도 토포로지가 잘 되고 제가 슬랙에다 정합 올려놨던 게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희가 요거는 이제 C에서의 토폴로 그 자스크 토폴로지를 봤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어떤 그 알파마다 대응되는 X-알파라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 걔네는 어떻게 보냐고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F 알파를 넣어서 0이면 되는 거니까 F가 X-알파 안에 들어가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F를 F를 가지고 있는 그 X-알파들의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에 대한 예시로 저희가 어떤 이런 fx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에 대한 해집합은 1, 1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각각 대응되는 아이디어들이 x-1 아이디어이랑 그 아이디어이랑 x 플러스 1이라는 아이디어 이 각각이 대응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이거 맥시멀들을 모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리고 저희가 예시로 좀 봤던 것들이 봤던 게 이제 저희가 C랑 이제 여기서 맥시멈 아이디어는 0이니까 C 쿼션트 0 그냥 C 나오는 거 봤어 생각을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 저희가 링을 CX 쿼션트 이제 X제곱 생각해 봤을 때 얘도 그냥 이거 X라는 맥시멀로 나눠 그 쿼션트 하게 되면 얘도 필드가 나오는데 근데 그 아마 필드가 그 한 점 포인트 공간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래서 위상 쪽에서는 그렇게 봤지만 대수적으로는 다른 데이터다라는 해주셨던 게 실제로 요거 밑에 거 요 그 CX 쿼션트 X제곱 같은 경우는 그 2차 포물선 거기에 그냥 그 1차식 그 직선 그거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저희가 그림으로 보고자 했던 것들이 그 요 CXY라는 링에서 어떤 아이디어 XY라는 아이디어 얘는 프라임도 아니고 맥시멀도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이디어이긴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링 저 CXY 코장트 XY라는 걸 봤는데 저거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싶냐면 XY는 이퀄스 0이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다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정의된 함수들로서 저희가 보는 과정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정합들이 어떤 그 R에서 R 쿼션트 I로 가는 그 매핑 잡아가지고 거기에 맥스 아이디어 사이 1대1 대응 플러스 위상적으로 보려면 위상에 대한 어떤 호모몰피즘을 봐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 과정에 대한 어떤 정합 부분들은 제가 적고 있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까지 일단 가지 않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제 생각들을 이 마인드맵으로 좀 정리한 것들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야기 흐름대로 조금 나열해 본 것들이 거고요. 그래도 제가 조금 노테이션 쪽으로 적어 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조금 가져와 왔고 고민인 것은 저거를 사진으로서 공유하려면 되게 잘라서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보여드렸을 게 줌인 줌아웃 되면서 이게 조금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력에 공유하려면 부분 부분 잘라서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점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신 걸까요? 혹시 옵시디언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게 제 데스크탑으로 보여드리면 옵시디언이라는 제 그 노트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이패드에 있는 어플인가요? 음, 제 거 이건 컴퓨터 상에서 현재 리눅스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윈도우, 뭐 갤럭시, 아이폰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컴퓨터 리눅스 상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아니고, 그래서 이제 캔버스라고 여기 얘기를 하는데 아마 슬랙에도 캔버스 비슷한 그런 단어가 있는 걸 봤던 것 같은데, 제가 하는 거는 이제 마인드맵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캔버스라고 해가지고, 음,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마인드맵을 조금 이쁘게 좀 그려볼 수 있는. 근데 이거 캔버스라고 하는데 얘가 아마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옵시디언, 얘는 어떤 노트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노션 같은 놈인데, 얘는 노션은 클라우드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좀 로컬하게 할 수 있는 클라우드, 그러니까 로컬하게 할 수 있는 노트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저는 마인드맵에 어떤 캔버스라는 놈을 쓰고 있는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에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그 그 C의 맥시멀 아이디어는 0으로 하나잖아요. 그래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서는 트리비얼한 거고, 그리고 C 오브 X의 X제곱도 맥시멀 아이디어도 하나로서 트리비얼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그 둘이 호메오몰피즘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둘은 뭔가 다르다에 대해서 그 둘이 뭐가 다른지를 저희가 얘기를 어중간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뭔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뭐가 다른지를 좀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자세히 못 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C의 맥시멀 아이디어는 0으로만 이루어지는 하나고요. 그리고 C 오브 X 커전트 바이 X 제곱 이라는 것은 뭐 그거의 맥시멀 아이디어는 또 어, 원소들이 AX 플러스 B 이런 꼴인데 맥시멀 아이디어는 X로 이루어진 것 하나. 잠시만요. X 제곱을 고려하시는 거는 지금은 저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 사실 거기에는 그 링에는 닐포턴트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X가 제곱하면 0이 돼 버리잖아요. 이게 네. 사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제 뭔가 밑에 제곱은 없는 그런 녀석들, 그러니까 적어도 이리듀서블, 물론 이제 이리듀서블 하다는 게 R에서나 통하지 C에서는 사실 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의미는 없는데, X 아, 제곱을 고려했을 때 그게 뭔가, 네, 제가 의미가 있게 가려고 하면 사실은 맥시멀 아이디얼이 아니라 프라임 아이디얼까지 다 봐야 되거든요. 그거는 사실 이제 버라이어티에서 스킴으로 넘어가는 약간 그 언저리에 있기는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에서 뭔가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죠. 혹시 괜찮으시면은 그거는 한번 뭔가 좀 적어 보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디서 막히는지를 가져오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 그러니까 방금 이제 공유해 주셨던 지웅현 선생님처럼, 그러니까 다들 이게 뭔가 생각을 나누는 거는 좋은데 저는 각자가 뭔가를 적어오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은 백제다 그냥 적어보는 연습을 해서 그거를 한 명씩 나누는 게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뭔가 좀 정리가 됐, 이제 다들 어느 정도 할 말을 하셨다 싶으면 제가 끝에는 조금 적어가면서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논리 정합보다는 약간 좀 더 그림 쪽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건희 교수님이 제시한 방향하고는 조금은 다를 수 있는데요. 결국은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그림 쪽을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아마 여기서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는 제시된 질문 중에 하나는 그 C의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요. C의 맥시멀 아이디어도 0이고 그리고 CX 코션트 X제곱의 맥시멀 아이디어도 0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항등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 그래서 맥시멀 아이디어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근데 걔가 맥시멀 아이디어 0은 CX 코션트 X 제곱이면 맥시멀 아이디어는 X가 맞죠? 네, 맥시멀 아이디어 X 하나뿐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그 두 개가 만약에 그 맥시멀 아이디어들의 모임으로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를 뭔가 하려고 한다. 그래서 네. 맥시멀 아이디어들의 모임을 토폴로지컬 스페이스로 정의하면은 트리비얼 스페이스가 되는데 그래서 둘은 위성적으로 완전히 같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근데 C랑 C 오브 X 퍼센트 X 제곱은 어, 대수적 구조 말고도 뭔가가 차이가 있다. 기하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하적인 정보에서 뭔가 차이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네네. 그게 그거는 좀 동의하긴 합니다. 그게 뭔지를 추측해 보라고 생각해 보라고 하셨던 그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어디서부터 구체적으로 뜯어봐야 될지를 물론 저희가 C 오브 X C 오브 XY에서 그거를 C 오브 둘 XY에서 다 생각해 볼 가치는 되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관찰했던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는 C 오브 XY 퍼센트 Y 마이너스 X제곱과 사실은 Y는 0이긴 한데 Y죠. Y. 해서 그, 그 두 개를 포함하는 아이디얼, 로 퍼센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C 오브 XY를 Y 마이너스 X제곱, Y를 포함하는 아이디얼로 퍼센트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C 오브 X 코션트 X제곱이 된다. 라는 거를 관찰을 했었는데, 왜냐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갖고서 C랑 C랑 C 오브 X 코션트 X제곱의 뭔가의 어떤 차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그거를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일단 네, 저는 좀 그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얘기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랑 연결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그 얘기는 좀 닿으시나요? R을 갖다가 I로 잘랐을 때 그럼 이제 R에서 R마다 가는 그 링 호모모피즘이 있으면 사실은 그게 이제 I에서 제로가 되는 녀석들이 있을 거고 그 녀석들이 이제 클로즈 서브셋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좀 감이 오시는 거죠. 정합 체크는 네네. 일단 내버려 두고. 네. 네네네. 네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래서 다 사실은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지금 두고 하는 얘기기는 해요. 어떤 의미로는. CXY를 생각한다는 거는 이미 C2를 두고 생각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각각 변수를 XY라고 했을 때 이제 제로셋을 생각을 하는데 Y-X 제곱하고 그다음에 이제 Y는 0하고 이제 그거 한 거 하고 이제 Y라는 변수 애초에 없는 상태에서 놓은 건데 사실 그 사이에 아이소모피즘을 찾을 수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는 같은 게 맞기는 하고요. 물론 정합은 다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인베딩을 다 넣어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기는 해요. 실제로. C2, C1 이런 식으로 직접 다 넣어서 그 안에서 제로셋을 넣어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게 일단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코멘트기는 합니다. 혹시 제가 했던 얘기에서 어떤 네. 어떤 포인트에 혹시 코멘트를 해주신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이 그거 아니었나요? C의 XY를 Y-X제곱이랑 Y로 제너레이트 된 아이디얼로 잘랐을 때 그 링하고 그 다음에 이제 CX를 X제곱으로 잘랐을 때 생긴 그 두 개의 그럼 이제 두 개의 링이 그 두 링 사이에 사실 아이소모피즘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게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그게 지금 호메오몰피즘인 건지, 뭐, 링 호모몰피즘인 건지, 그것도 사실은 안 따져, 안 따져본 다 것 따져보긴 해야 되죠. 같아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 네, 저는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혹시 다른 선생님들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 안 하신 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는 해요. 저는 사실 이번 주에 개강하고 바빴어가지고, 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냥 CX?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잃지 않으려고, 그리고 저는 좀 중반에 참여하게 됐단 말이에요. 임창규 선생님도 중반에 참여하셨지만 저는 좀 수학적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중반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계속 끝까지 뭔가 가고 뭔가를 얻어가려면 뭔가 제 수학적 성숙을 기르려면 어떻게 참여하는 게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 좀 제가 조금 헷갈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링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그 링에 관한 그 공간에 관한 이야기인지 사실은 그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 좀 구분이 잘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왠지 우리가 그거에 대한 구분을 잘 안 하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교수님이 이제 설명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바로바로 조금 즉각적으로 이해를 좀 못한다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사실은 그 CXY를 XY로 이제 그 쿼션트 한다 했을 때 그게 그 십자가 된다? 이제 사실은 그게 링이 십자가다? 사실 처음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계속 이제 그 링이 십자가다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공간이 십자가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할 때 이게 공간에 관한 이야기인지 링에 관한 게 결국은 이제 중요한 건 제 생각에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떤 링하고 그다음에 공간하고 뭔가 어떻게 그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거에서 조금 헷갈리는 듯한 그러니까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일단은 뭐 저는 그랬고요. 공부하면서 좀 그랬고 그리고 이제 또 솔직히 그것 때문에 또 그 강의를 또 이제 좀 들을 때 조금 어려움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쌤들도 혹시 그런 면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은가 아니면 혹시 또 그런 거를 좀 자세히 공부하시면서 보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한 말씀 드립니다. 예,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공간은 공간인 거고 링은 어떤 특정 공간 위에서 정의되는 함수들의 모임이 링. 일단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이 있고 그 공간 위에서 정의된 함수들의 모임이 링이지 링 is 공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로컬리제이션 우리가 두 가지를 조금 중요하게 봤잖아요. 그 프라임 아이디얼 S를 R-P로 봤을 때, 그 다음에 S를 F의 N제곱으로 봤을 때, 이제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링을 로컬리제이션 하면 R이 S 인버스 R이 되고 그러면 그 해당되는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사실은 그 질문에 대한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이게 내용성으로 막 이해가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질문에 관한 대답인가라고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생각이 그래도 조금 정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되게 뭐 특별한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제가 공부하면서 그냥 좀 어려움을 좀 느꼈고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이제 좀 같이 그냥 이야기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 CXY 커션트 XY로 보자면 저희가 그거는 어떤 공간으로서는 십자가 그 모양을 봤었던 거고 그리고 그 공간 위에서 정의되는 함수들이 그 CXY 커션트 XY라는 그 링이 된다고 저는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 CXY 커션트 XY 거기에 있는 다항식들을 보면 XY 이퀄 0이 돼버린 것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거기서 다 정리된 함수들이란 얘기잖아요, 결국엔.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십자가 있고 그 십자가 이제 정의되는 함수들을 모아준 게 그 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틀린 부분 있으면 좀 말씀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CXY 쿼션트 업 바이 XY가 십자가가 된다는 게 정확하게 무엇이 십자가라는지 저 사실 이해를 못 했는데요. 그, 혹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 그 CXY 쿼션트 XY가 네, 생성 그 링의 해당되는 공간이 네, 사실은 이게 C2 위에서 그려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C2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볼 수 네,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R2 위에서 이제 생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십자가와 같은 모양이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맥스 아이디얼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가 십자가인 거죠. 그러니까 링이 십자가다라는 말을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 공간 자체가 십자가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시마 CXY를 XY로 쿼션트한 그 쿼션트 링의 모양이 십자가라는 얘기인가요? 쿼션트 링의 맥시멀 아이디얼들의 모임.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공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위에 한 점 한 점이 맥시멀 아이디얼이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포인트는 호메오몰피즘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C 오브 XY에서 C 오브 XY 커션트 XY로 가는 링 호모몰피즘을 생각할 때 그 맥시멀 아이디얼의 관계가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C 오브 XY에서의 그 XY를 포함하는 맥시멀 아이디얼들의 모임이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가 돼서 그리고 그것과 이제 호메몰피즘인 게 저희가 논리적 정합을 맞춰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 하에서 이제 호메오몰피즘으로서 그 그림과 호메오몰피즘이다 라는 사실이 정확한 것 같고 그, 네, 그래서 그 C 오브 XY에서의 맥시멀 아이디얼에서 이 십자가 सब스페이스이자 클로셋과 호메오몰피즘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C 오브 XY 커션트 XY의 위상 공간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걸로 클로셋을 만들어낼 수 있다. C 오브 XY에서. 그래서 이 두 개는 구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아, 네,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서 든 생각이 링 호모모피즘을 주잖아요. 왼쪽은 예를 들어서 C of XY, 예를 들어서 오른쪽은 C of XY, 코션트, XY 이렇게 뒀을 때, 어, 그것에, 어쨌든 그것의 맥시멀 아이디어를 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C of XY, 코션트 XY의 맥시멀 아이디어를 본다는 것은, 그 링에서 정의되는 그 공간을 본다는 것은 약간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C2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C2의 앰비언트 스페이스로 생각을 해주면서 거기서 그려지는 그 십자가, 그 그 C2 위에서 혹시 그려지는, 그 앰비언트 스페이스가 뭔가요? 저는 김도경 선생님께서 이런 건가요?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든 생각인데, 그 전체 공간, 어떤 걸 포함하는 전체 스페이스를 상정하는 걸 앰비언트 스페이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베인트 스페이스가 뭔가요? 근데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앰비언트 스페이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심상을 그릴 때는 앰비언트 스페이스를 상정을 하는 건가? 이런 물음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C2를 상정하면서 C2 위에서 그려주고 싶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 들었고, 어, 그, 네. 일단 코션트를 했을 때는 그것이 근데 공간이라는 것은 그 점들의 모임이 공간인데,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 공간 위의 점들은 맥시멀 아이디얼로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맥시멀 아이디얼 각각들이 한 점으로서. 음, 네. 근데 이번에는 막 프라임 아이디얼로 잘라줬을 때는 이제 프라임 아이디얼끼리의 대응 관계를 생각해 주는데, 그러면 그 프라임 아이디얼은 공간에서 무엇인가라는 좀 질문이 좀 들었거든요. 프라임 아이디어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프라임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맥락은 그 스터디 때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것이 그 멀티플리카티브 클로즈 셋이 되어주니까요. 그래서 프라임 아이디어끼리는 1대1 대응이 되는데, 그 맥시멀 아이디어끼리는 그 로컬라이제이션의 경우는 1대1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좀 질문도 좀 명확하게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혹시 이에 대한 코멘트가 있으신지. 그 맥시멀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봤던 게 G에서 Q로 갈 때 Q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논리적 정합은 뭐 일단 G는 그렇게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의 약간 그림은 어떻게 상상을 해야 될까? 이게 궁금합니다. 이게 사실 맥시멀하고 프라임을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꽤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맥락이 참 오히려 얘기를 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맥시멀이면 프라임이고 역은 성립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맥시멀 아이디어만 가지고 초반에는 다 모든 걸 세팅을 해요. 사실 그러면 이제 맥시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도 어쨌든 로컬라이제이션이고 뭐고 다 할 수가 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라임 아이디어로 확장을 하게 되는 쪽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약간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CX는 너무 간단해서 좀 그렇고, 예를 들면은 CXY를 그냥 X로 잘라볼게요, 이번에는. XY 말고 CXY를 X로 잘라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머릿속에 그리셔야 되는 그림은 그냥 R2처럼 그냥 생긴 평면이 있는데, 물론 사실은 C2지만, 리얼 파트만 보면 C2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X는 0이니까 Y축이죠. 예. 그게 있고, CXY를 이번에는 X제곱으로 잘라요. 그럼 어떻게 보면 그냥 둘 다 제로셋은 어쨌든 X는 0으로 만든 제로셋이나 X제곱은 0으로 만든 제로셋이나 사실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 개를 구분을 못해요. 맥시멀 아이디어만 보면. 근데 아마 토폴로지를 여기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예를 들면 뭐 리얼 라인에다가 뭐 더블 오리진 뭐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점이 하나 더 있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뭐 Y로 잘랐다고 하죠. X로 자르면 Y축 되니까 X축. 그러면 이제 가로축이 이렇게 있을 텐데 걔를 갖다 라인 하나짜리로 보느냐 아니면 일종의 멀티플리시티를 갖는 걸로 보느냐 요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게 프라임 아이디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맥시멀 아이디얼만 보셔도 일단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필이면 CX에서는 이게 너무 맥시멀 아이디얼이 트리비얼해가지고 오히려 별로 할 얘기가 없는데 이 변수만 돼도 물론 뭐 꼴이 간단하긴 하죠. X-알파, Y-베타인데 거기서만도 충분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프라임 아이디어를 고려를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프라임 아이디어는 사실은 이제 방금 얘기한 그런 멀티플리시티 같은 그런 개념하고도 연관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가 되냐면 일종의 나중에 나오겠지만 팻 포인트, 뚱뚱한 포인트라는 거랑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C2를 예로 들어볼게요. C2면은 그냥 플레인처럼 생각을 하시면 2차원 평면에 있는 하나의 점들을 다 점으로 보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어떤 것도 나중에는 점으로 볼 거냐면 예를 들면 X축, Y축 이런 것도 다 점으로 볼 거예요. 이거조차도. 그리고 이 전체도 점으로 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 하면 얘가 완결성을 가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확장을 할 때 사실 프라임 아이디얼이 필요하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 얘기고 일단은 어쨌든 맥시멀 아이디얼에서 제 생각에는 정합을 다 맞추고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그래서 사실 나오는 게 이제 힐버트 눌스텔렌자츠인데요. 눌스텔렌자츠하고 그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링만 일단 가정을 할게요. 폴리노미얼 링에서 감을 잡고 예를 들면 G나 이런 쪽으로 나중에 가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일단 투 베리어블까지만 n 베리어블은 너무 골치 아프니까 투 베리어블까지만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어 그러면 거기서 있는 클로즈드 셋들을 내가 뭔가 오픈 셋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클로즈 셋부터 먼저 잡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예전에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인데 레디컬 아이디얼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합을 맞추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프라임 아이디얼도 중요하고 레디컬 아이디얼도 중요하고 이것저것이 다 중요해요. 프라임 아이디얼하고 이제 매칭이 되는 건 이리듀서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디컬 아이디얼이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더블 뭐 멀티플리시티는 없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XY 같은 경우는 이리듀서블이 안 되기 때문에 걔는 프라임 아이디얼이 되지는 않아요. 걔는 X하고 Y하고 이제 두 개 이리듀서블 컴포넌트 유니언으로 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정합을 먼저 맞춰놓고 확장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오늘 얘기하기는 조금 늦은 것 같고 다음에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한번 먼저 발표를 시작을 해보는 것가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오늘은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라 저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한번 조건희 교수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조건희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 또 있겠는데 저도 이게 예를 들면은 아까 정합 맞추실 때 뭐 맥시멀 아이디얼에서 디스조인트 유니언으로 간다. 그게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정합을 너무 완벽하게 맞추고 가면 오히려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요. 그냥 진짜 C에서 C로 가는 그게 먼저 잡히고 난 다음에 그걸 해석하는 와중에서 뭐 디스조인트 유니언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네 어차피 말로 해서는 어차피 잘 겉돌 거라는 걸 제가 알아서 조금 제가 한번 노트를 써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보시고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V맵하고 I맵이 1대1로 이제 맞추기 위해서 이제 왜 레디컬이 필요하고 왜 뭐 프라임이 필요하고 네. 그 선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스펙 펑터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교수님도 몇 번 이렇게 지나가시듯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이라고 하면 링의 스펙트럼의 정의는 뭐냐면 어떤 링에 있는 프라임 아이디어들을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가면 걔는 이제 스킴으로 넘어가고요. 버라이티 수준에서 사실은 스펙이라고 할 때 혼용했었어요. 수학자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맥스 스펙트럼이라고도 정확하게를 하면 이제 M 스펙이 되는데 거기서 먼저 정합을 다 맞춰놓고
거기서 왜 프라임으로 가야 되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맥시멀 아이디어에서 먼저 정합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단 C2까지만. 네, 저도 N차원, 근데 사실 저는 C2가 되면 N차원은 그냥 숫자 늘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N 베리어블로 바로 가도 되는데, 그게 또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이제 혼용해서 얘기할 때 다 이게 아이덴티파이 하는 게 들어있는 건데, 그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까 C에 있는 알파하고 CX에 있는 CX 그, 그걸 이제 뭐, 링에서 X-알파로 한 거기서의 이제 맥시멀 아이디어라고 했을 때 X-알파라는 맥시멀 아이디어라고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있는데 이걸 용어를 다 섞어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근데 그거 헷갈리는 거는 좀 어쩔 수 없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을 해야 왜냐면 수학에서는 저희가 사실은 0도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게 뭐 정수의 0인지 실수의 0인지 폴리노미의 0인지 다 다른데 구분 안 하고 쓰는 것처럼 그거를 그냥 문맥상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거가 처음에 되게 어렵다는 거를 저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직관적으로 먼저 그림을 맞춰놓고 사실 여기서 내가 C라고 했지만 이 C는 사실 여기서는 뭐다. 저 C는 여기서는 뭐다. 그거를 나중에 정합을 맞추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너무 정합 맞추기에 다들 혈안이 돼 있으셔가지고 그림을 못 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저는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건희 교수님 의견도 이해는 가요. 조건희 교수님은 구체적인 거에서 이거를 차곡차곡 생각하다 보면 거기까지 바로 갈 수 있지 않냐. 그 의견도 뭐 틀린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일단은 알고 아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사실 약간 저는 관점이 반대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뭐 제가 말로 떠들었다고 설득할 수 있을 건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준비를 해서 제가 한번 필요하면 이번 정규 수업 때도 한번 같이 참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조건희 교수님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저는 어쨌든 그거를 먼저 맞추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되게 잘 펴도 잘하셨고 내용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너무 대수에 치우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감이 오시니까 대수를 맞추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더 대수가 감이 안 올 거거든요. 대수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림이 안 보이면 대수를 못 맞추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먼저 맞춰놓고 대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인데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도움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 조건희 채널지 교수님께서도 저희한테 네, 이 기하적인 관찰에 대해서 먼저 쫙 썼고요. 그거를 토대로 이제 저희가 이 기하적인 관찰을 논리적 정합하에서도 계속 그 관찰을 더 디테일하게 어, 말로 좀 설명해 보는 것을 좀 오늘 스터디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해보지 못해서 그 말로 좀 얼버무리다가 끝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희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지금 기하적 직관들을 먼저 해주셨고 나중에는 꼭 뭐 인터넷을 뒤져보든 아니면 뭐 해보든 논리적 정합상에서는 네, 어, 저는 정합이 나중이라고 생각하기는 해요. 일단 감이 와야 정합을 맞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R을 I로 잘랐을 때 그게 closed embedding이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R을 갖다가 F로 로컬라이즈를 했을 때 그 녀석이 오픈 임베딩이 사실 걔네가 짜리스키 토폴로지에서의 그 오픈 베이스가 될 거거든요. 그거가 그래서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말을 저희가 되게 남용하는데 사실은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말도 이게 사람마다 용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R을 갖다가 F로 자른 거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걔는 그냥 partial ring of quotients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ring of quotients까지는 걔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localization of a ring is a local ring 이라고 하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거를 어떨 때는 맞는 말이 정의가 뭐냐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맞고 어느 경우에는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는 R을 P로 로컬라이즈 했을 때는 이 말이 맞아요. 근데 다른 경우에는 이건 일반적으로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퉁쳐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하는 걸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링 오브 쿼션트는 링 오브 쿼션트라고 그냥 말하고 특별히 로컬라이제이션 할 때만 따로 말하는 걸 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갈립니다. 이게 참 수학자들이 다 아무도 용어 통일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 편한 대로 쓰면 아, 저 사람은 저 뜻으로 용어를 쓰는구나 하고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사실 수학자들의 꼭 좋지. 근데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정합을. 분야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서 알아서 들어야 되는데 초심자들이 여기서 되게 좌절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정의를 제가 이제 뭔가 그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정도로 줄여서 뭔가 써놓은 다음에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백제 쓰라 그러면 당연히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요구하기는 힘드니까 뭔가 이제 있는 게 있고 여기서 제가 이 용어를 무슨 뜻으로 썼을까요? 거꾸로 퀴즈를 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정합이 하나도 안 맞거든요. 정의부터 명확하게 해놓고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예를 들면은 로컬라이제이션 정의 보시면 그러니까 또는 링 오브 쿼션츠의 정의를 보시면 거기 뭐 멀티플리커티브 셋도 있고 제로 디바이저도 나오고 온갖 거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일반화된 정의거든요. 그 정의가 필요한 맥락들은 다 따로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뭐 예를 들면 커뮤테이티브 링이드 유니티면서 제로 디바이저 없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인테그랄 도메인이죠. 인테그랄 도메인 정도 되면 사실은 제로 디바이저가 없으니까 되게 깔끔해져요. 근데 제로 디바이저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하려고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링 R을 애초에 G마 대 NG 같이 제로 디바이저 있는 걸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러면 대수적인 거를 고려할 때는 또 좋은데 이때는 그림이 안 보여요. 제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C나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림이 보이는 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C로 가야 되고요. 또 그림이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나중에 나오고 algebraically closed를 많이 얼버무리셨는데 QP라는 빌드가 있어요. QP는 이제 G를 갖다가 PAD 매트릭을 줘서 그걸로 컴플리션을 한 게 GP인데 그거에 쿼션트 필드를 만들면 QP가 되거든요.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정의대로 가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제일 쉬운 정으로 가지고 그걸로 갖고 노는 와중에 일단 이거구나 한 다음에 오히려 해석학적인 정의가 먼저 와닿을 때가 많아요. 해놓고 대수적으로 정합 맞추는 건 나중에 하고 그냥 팩트를 저는 많이 나열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근데 그거를 단순히 나열을 하면 또 되게 위험하거든요. 조건희 교수님이 경계하시는 거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선을 좀 조절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열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관찰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정도 선에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근데 어쨌든 전체 그림을 한 번은 보여드리고 싶다는 정도. 어쨌든 저도 오늘 해주신 말씀들이 뭔가 뭔가 조금 어, 제대로 만약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좀 와닿았을 텐데 오늘 조금 해주시는 말씀들이 그러니까 네. 네네 근데 지금 함축적 다 핸드 웨이빙이라서 네. 핸드 웨이빙은 안 먹히죠. 저도 안 먹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준비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조건희 교수님 정도 내공이 있으면 바로 백지에 써서 한번 해보아 드리겠는데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그렇긴 하거든요. 바로 하기에는. 저도 좀 정합을 맞추고 온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정합은 다 맞춰봐야 돼요. 맞춰보고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풀지 다 구상을 해야 이게 풀려 나오는 거라서 조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저만 잔소리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지용현 네, 네. 말씀하시죠. 네. 네. 저희가 사실 주어진 들은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스터디하면서 뭐냐면 C 오브 X를 엄청나게 많죠. 네, X 제곱으로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고 또 C 오브 XY를 XY로 잘라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고 근데 그 C 오브 X를 X 제곱으로 나눠주는 게 사실 C 오브 XY에서 그 Y 빼기 X 제곱 그 포물선과 X축 그 Y죠. 그걸로 제네레이트 된 걸로 나눠준 그것도 이렇게 들었고 근데 네, 최근에 네. 네. 저희가 저번 시간 딱 최근에 들었던 스터디는 그 어떤 C 오브 X를 C 오브 X의 원소 함수로 로컬라이즈 하는 그 과정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 C of X를 프라임 아이디얼로 로컬라이징 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 둘의 약간 차이를 좀, 갑자기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여러 개 생겼는데 일단 F로 로컬라이징, 그러니까 함수로 로컬라이징 하는 것도 어쨌든 로컬라이징의 결과는 오픈셋이라는 말을 사실 예전부터 들어왔긴 했었어요. 쿼션트를 하는 것은 클로즈드 셋을 만들어주는 거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것은 오픈셋을 약간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여기서 그거 저번 시간 들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뭐 그러면 클로즈 셋을 딱 만들어줘요. 그 쿼션트를 해서 F로 예를 들어서 F로 쿼션트를 해줬다고 해볼게요. 그냥 X로. 그러니까 X라는 폴리노미얼로 쿼션트를 해줬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의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거는 클로즈 셋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x라는 폴리노미얼로 로컬라이징을 해줬다고 해볼게요. 뭐 그거에 의해서 오픈셋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저희가 토폴로지에서 알고 있는 거는 그 클로즈 셋을 컴플리먼트하면 오픈셋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서로 연결이 되나 그 클로즈 셋을 컴플리먼트하면 오픈셋이 되는데 그 쿼션트해서 한 이 오브젝트와 로컬라이징을 한 그 오브젝트 사이에 그 컴플리멘트 관계로서 어떻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질 수 있는가 그거를 대수적으로도 좀 연결짓고 싶고 또 약간 토폴로지적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호환이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해졌고 어쨌든 한 포인트에 대해서 로컬라이징 하는 것과 프라임 아이디얼로 로컬라이징 하는 거 근데 프라임 아이디얼로 로컬라이징을 한다는 것은 약간 공간의 어떤 점에 대해서 로컬라이징을 한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 어, 아직 질문도 없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궁금한 게 좀, 제가 질문은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은 하고요. 근데 지금 범위가 되게 커요, 사실은 이게. 되게 범위가 커서 제가 하나 좁히고 싶은 거는요. 포인트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것보다 일단은 이거는 제 개인 소감입니다. 그러니까 F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기하 쪽이 편하고요. T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건 대수 쪽이 편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감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P로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걸 차라리 나중에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나중에 하고 F로 로컬라이즈 하는 것만 집중해서 일단 감을 먼저 잡고 그게 다 감이 잡히고 그걸로 대수 정합도 다 맞춰본 다음에 프라임 P로 하는 건 나중에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 의견이고요. 하나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셨던 그 X제곱으로 자른 거. 사실 그 예는 저는 어떤 의미로는 일단은 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근데 그거를 살펴보면 그걸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원점이거든요. 그냥 원점이 한 점이거든요. 한 점인데 더블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점이 겹쳐 있는. 근데 그게 왜 말이 되냐면 그 y는 0, x축하고 y는 x제곱하고 정확히 더블 포인트 접하잖아요. 그 정보가 거기 들어있는 거거든요. 사실 얘는 그래서 버라이티 레벨에서는 그러니까 링 아이소모피즘은 다 잡을 수 있는데요. 이거를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려 그러면은 좀 대수적으로도 쌓아야 되고 오히려 기하는 와 닿아요 금방. 근데 그걸 대수적으로 하려 그러면 이 랭귀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는 기하 네, 정합 맞추기가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거다라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간하고 링 사이에 얘기를 하셨는데 공간은 답이긴 해요. 그러니까 P하고 F는 전 안 섞었으면 좋겠어요. P 얘기할 땐 P만 얘기하고 F 얘기할 땐 F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P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당장은. F만 얘기를 하면 이제 F는 0에 해당하는 녀석이 결국은 F로 제너레이트된 프린시플 아이디어를 생각해가지고 그걸로 잘라줘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의 제로셋이 될 거 아니에요. 알마드 I죠, 이 경우에는. 알마드 F로 이제 제너레이트 된 거. 그러니까 네, 그게 있고 RF가 있을 거예요. 그 두 개가 각각이 공간으로는 하나는 UF, 그다음에 그 UF의 그 컴플리먼트 이런 식으로 될 텐데 그 두 개가 공간으로는 서로 그러니까 앰비언트 스페이스 안에서는 바뀐 건 맞지만 그 두 링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는 이제 그거는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서로 공간이 있는데 전체 중에서 원래 전체에서 정의될 수 있는 함수가 있고 일부에서 정의되는 함수가 있고 또 일부에서 정의되는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그냥 링은 링인 거죠. 예. 그냥 링은 그냥 거기서 끝인 거고 공간에서만 관계를 묻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로컬라이제이션에서
그러니까 둘 다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해서 보셔도 되는데 제 느낌은 F를 생각하실 거면 기아로 생각하는 게 빠르고요. P를 생각을 해보시고 싶으시면 그 P를 생각을 하실 거면 차라리 대수로 하는 게 빨라요. 그리고 P를 하실 거면 차라리 그때는 저는 G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G를 가지고 이제 P라는 이제 그 PG로 했을 때 로컬라이제이션을 해보면 그 녀석이 로컬 링인 거를 한번 대수적으로 보여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림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안 보이니까 대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순서가 대수를 매달리면 오히려 안 보일 거라고 그림이 먼저 보이는 폴리노미얼 링에서 F 갖고 하는 그거 먼저 익숙해지고 거기서 대수 정합을 맞춘 다음에 대수 정합을 좀 쉽게 맞출 수 있는 G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맥시멀 아이디얼만 가지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맥시멀 아이디얼 갖고 한계가 있네 해서 프라임 아이디얼로 넘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그 스토리를 다음에 한번 좀 정리를 드릴게요. 이건 제 관찰이니까 다른 분들이 다른 관찰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정현 선생님이 주셨던 질문이 제대로 이해 안 되긴 했었는데 그 질문 내용 자체가 어떤 명제에 대한 질문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예시에 대한 질문이셨던 건가요? 아, 우선 저는 일단 그냥 내뱉었는데 뭐냐면 C of X를 한 포인트에 대해서 로컬라이징 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제 질문은 명제에 대한 질문이셨던 거예요? 아니면 예시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것만 구분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어느 쪽도 아니긴 했죠. 그냥 이것저것 던진 것에 사실 더 가까우시긴 했는데 그거에 네. 대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뿐이기는 하고요. 근데 그뭐저 나쁜 질문은 아니었다고 보기는 해요. 근데 좀 더 질문을 좁힐 필요는 저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레디컬 아이디 어쨌든 저는 C2 안에서 대응 관계 맞추는 게 첫 번째. 그리고 클로즈드하고 오픈 맞추고 기하 쪽으로 접근하는 게 나중에 해서 그러니까 레디컬이 왜 필요하고 맥시멀이 왜 필요하고 그 필요성부터 좀 해서 맞추고 그림 보고 그 그림에서 대수가 왜 나오고 그럼 그 대수로 볼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되고 그럼 거기서는 그림이 안 보이고 이것만 해도 사실 몇 시간에 걸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제 생각은 그런데 조건희 교수님 생각은 또 다르실 수 있어요. 이거는 저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쩌면 약간 착각 하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냐면 모든 거를 다 기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렇진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야만 직관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프라임으로 자를 때만큼은 대수적으로 보는 게 좋고 따라서 질을 보는 게 좋다. 질을 보는 게 오히려 더, 뭐, 어떤 직관이 됐든, 그게 기하적인 직관이 됐든, 어떤 직관을 얻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음, 그러니까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그러니까 뭐냐면 P도 사실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있는데 그건 이제 저도 예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딱 떠오르는 얘가 하필이면 그림이 안 그려지는 얘라서 그래요. 저한테 친숙한 얘가. 그러니까 얘를 잘 잡으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당장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없다라고 단언 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근데 있을 수도 있지만 네. 그거는 제가 함부로 장담은 못 하겠네요. 근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예에서 이제 대수 쪽이 보이는 쪽에서는 그림이 안 보이는 예를 제가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지고. 근데 다른 예 중에서 혹시 그쪽이 그림이 보이는 예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대수적으로 정한 맞춘 거는 맞춘 거고, 아까 사실 CX를 X-1로다가 로컬라이즈 한 거가 사실은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물론 C니까 2000이지만 그냥 리얼 라인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C에서 한 점 뺀 거잖아요. 사실은 걔는 답이. 너무 그림이 심플하거든요. 차라리 그래서 CXY에서 한 포인트 차라리 F를 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은 좀 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하이퍼 서피스라고 부르거든요. 하이퍼 서피스라는 게 일반적으로 n 디멘셔널일 때
이제 폴리노미얼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에 제로셋 하면 이제 그걸 하이퍼서피스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C2니까 이 디멘전 2에서 최소한 라인이라도 되는 거죠. 이게 점이 돼버리면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물론 할 얘기가 없다는 건 거짓말이긴 합니다. 아시겠지만 당장 토러스만 해도 할 얘기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거짓말이지만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들은 할 게 많지만 쉬운 얘기들은 보이는 게 없거든요, 잘. 그래서 저는 이 차원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러니까 1차원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보고 근데 1차원에서 안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문제가. 그러면 저는 그래서 애초에 2차원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CXY를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어떤 폴리노미얼을 뭐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든 아니면 제로셋을 생각을 하든 거기서 정합을 좀 맞춰보시면 음. 그리고 제곱 들어가는 거는 저는 일단 뒤로 밀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제곱 들어가는 거 물론 기하가 있는데요. 거기도 기하가 있는데 그 기하를 대수를 정합을 맞춰야 돼요. 그거 정합 안 맞추면 다 그냥 그림 보이는 데서만 보이고 나중에 가면 안 보이거든요. 대수 정합으로 넘어가는 게 나중 얘기니까 저는 일단 기하로 보이는 것부터 다 보고 그다음 대수 정합 맞추고 그 대수 정합 맞춘 거 가지고 그림 안 보이는 걸 가지고 보고 오 이게 이렇게 대수적으로 데이터가 떨어지네.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젤로아 이론 하다가 사실 일로 왔잖아요. 아까 그 익스텐션 필드 얘기도 잠깐 나왔었고 익스텐션 필드 얘기를 하면 막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커버링 스페이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쭉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펀더멘털 그룹도 구하고 할 텐데 사실 그거가 이제 갈로아 커버링이라는 거랑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그래서 근데 그걸로 지금 가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길이 다 다른 길이라서 길이 너무 방향이 많아가지고 네, 조건희 교수님이 전체 흐름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를 제가 모르겠기는 한데 제가 조건희 교수님하고 초창기에 잠깐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조건희 교수님의 그 목표치는 굉장히 원대했어요, 사실은. 네, 굉장히 원대했는데 제 생각엔 거기까지는 못 갈 것 같고요. 네, 거기까지 가는 것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한 번 그냥 이렇게 뭐 있다 해서 보여주는 면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현대 수학이 뭐가 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도 안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차라리 앞부분이라도 좀 확실하게 잡고 구체적인 예로 넘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싶기는 한데 아주 길게 1년 이상 가면 가능은 하겠지만 뭐 당장 뭐 몇 달 해갖고는 사실 될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어쨌든 제가 뭐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매주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오늘은 기왕 들어왔으니 바로 할 자신은 없어서 그냥 썰을 풀었고 그걸 가지고 구체화를 저도 좀 해서 네, 노트를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필요하면 동영상을 공유할 수도 있는데 동영상까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노트 공유 정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 저희가 지난 서버 스터디 때 얘기를 했던 대로 이번 주부터는 12시에 레코드를 아, 네, 낼 예정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셔도 레코드는 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분들은 그래도 목소리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네. 목소리 못 들어본 분들이 이동욱님 얘기는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많이 김민기님도 그렇고 많이는 가끔 몇 번 얘기 안 해보신 분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 네, 그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약간 지금 나가고 있는 내용을 지금 좀 서둘러 따라가고 있어서 아마 네, 이번 주쯤 다 따라갈 것 같고요. 사실 원래 제가 서브 스터디도 이 시간에 원래 그 다른 채널에서 하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옮겨지게 돼서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 관련해서 해본 거는 그 코레스폰던스 디어렘이라고 이름이 붙었던데 결국 그 아이들 이렇게 포함하는 그 아이디얼이랑 이제 그 R을 I로 쿼션트한 거의 아이디얼이 뭐 1대1 대응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 증명을 한번 해가지고 신에게도 올렸었는데 이제 좀 그 증명이 이게 뭐 1대1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왜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좀 약간 증명 자체로 기계적이라서 좀 그걸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확히 대수적인 부분이거든요.
대수적인 포멀리티도 안 중요하다고는 얘기는 안 하겠는데, 근데 저는 그런 포멀리티는 그냥 느낌은 오지 않으세요? 아닌가? 그 예를 들면은 아래에 있는 뭐 예를 들면 프라임 아이디얼이라고 치고 뭐 혹은 뭐 그냥 아이디얼만 해도 마찬가지죠. 아래에 있는 아이디얼하고 알마드 아이에 있는 아이디얼 사이에 사실은 아래에 있는 아이디얼 중에 i를 포함하는 아이디얼하고 이제 코러스pondence가 있다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왠지 그럴싸하지 않아요? 그 저만 맞추는 거는 둘째로 치고 저는 그런 거는 일단은 다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이긴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맞춰보고 싶으면 증명은 해보시고 싶은 걸 말리진 않는데 차라리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CX를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너무 간단해요. 최소한 두 개, X, Y 정도에서 해갖고 뭐 거기서 직접 뭐 맞춰보신다든지 네. 그런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차라리 보시면 봤지 증명은 결국 맞추실 거라서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시고 대수는 최대한 늦게 맞췄으면 좋겠어요. 개인. 아, 네, 감사합니다. 저 그 레코드 끝나기 잠깐 전에 아까 강성훈 교수님께서 그 CXY를 XY로 쿼션트 한 게 십자가 된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공유해 보고 싶은데요. 어, 이제 CXY를 XY로 쿼션트 한 거의 맥시멀 아이디얼들은 이제 CXY에서 봤을 때는 XY를 포함하는 맥시멀 아이디얼들의 모임과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XY를 포함하는 맥시멀 아이디얼들이 뭐냐, 실제로 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X 빼기 A랑 Y로 제너레이트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X 빼기 6이랑 Y로 제너레이트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X 빼기 6에다가 Y를 곱하고 X 빼기 6에다 Y를 곱하고 Y에다가 6을 곱하면은 XY 빼기 6Y 플러스 6Y가 돼서 XY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X 빼기 6, Y로 제너레이트한 아이디어는 XY를 포함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따져보면 x 빼기 a, y로 제네레이트 한 거는 xy를 포함하는 맥시멀 아이디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C2에서 어느 공간에 해당되냐를 확인해 보면은 이제 저희가 해집합을 따질 때는 이제 이 여러 다항식들을 연립 다항식으로 보고 그거에 공통된 이제 해를 해집합으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해당되는 해집합은 6,0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x 빼기 6, y로 제네레이트된 맥시멀 아이디얼은 실제로 C2에서 6,0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x축의 모든 점들을 x 빼기 a, y로 제네레이트된 아이디얼에 대응시킬 수 있고 반대로 x, y 빼기 b로 제네레이트된 아이디얼들도 이 y축의 점 하나하나에 다 대응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XY를 포함하는 맥시멀 아이디얼은 이 C2상에서 십자가상의 모든 점에 대응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디스커션 때 들었던 바로는 이제 C2에서 이 십자가에 해당하는 위상 공간이 CXY를 XY로 쿼션트한 거에 맥시멀 아이디얼들의 모임과 그 호미오몰피즘을 가지니까 그래서 이 맥시멀 아이디얼들의 모임이 십자가다. 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맥시멀 아이디의 모임은 저희가 어떤 다항식의 그런 함수를 봤을 때 그 함수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맥시멀 아이디의 모임 위에서 정의되는 함수들의 모임이 커뮤니테이티브 링으로서 저희가 보고 있는 셈인 거죠. 맞나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아직 뭐에 대한 심상이 없냐면, 그, 그니까 뭐, 링이 있다. 그러면 링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R이 뭔지는 알겠는데 R 마드 I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심상이 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러니까 그러실 그것도 수 있죠. 네, 그거는 그게 없으시면 그거는 대수를 보셔야 돼요. 그게 없으시면 그건 대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대수 정한 맞출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는 그 정도는 있다는 가정 하에서였어요. 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거랑 강성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정도 느낌 있으신 분은 저는 그거는 대수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강성훈 교수님 그럼 혹시 V 안에 W라는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때 V 마드 W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그거는 그려집니다. 그거는 그려지죠. 네. 근데 이제 R 마드 I나 그러면은 G 마드 H는 어떠실까요? 그거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면 R 마드 I 부분에서 조금 음, 네. 네, 그거는 그런 그게 안 그려지는 예가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예시가 뭐가 음, 있을까요? 뭐 지금 당장 얘기하고 있는 그 CXY 코션트 XY 같은 XY? 네, 음, 그러실 수 있겠네요. 네. 그거는 대수적으로 사실 근데 그건 기하도 그거는 대수하고 기하를 그럼 강성 교수님은 한번 두 개를 다 생각해 보시죠. 저는 대수를 생각하기 전에 일단 기하부터 봐라라는 게 제 생각이었는데 근데 어쨌든 기하는 버리지 마세요. 저는 어쨌든 기하는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림을 보되 내가 이 그림을 하는 게 대수가 모지가 매치가 안 되면 안 되긴 해요. 그렇게 두 개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그 방금 저한테 이런 질문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에서 벡터 공간을 서브 스페이스로 쿼션트 한 것과 그다음에 군을 서브 그룹으로 쿼션트 한 것은 그 심상이 있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네네네네. 그 그거 두 개가 있으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는 개념인가요? 알마드 아이가? 비교적 자연스럽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음, 당연히 똑같지는 않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 과히 그렇게 더 어렵지는 않다는 정도의 느낌? 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지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 네네네.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아까 그 김동현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저는 김도경 박사님의 생각을, 생각의 방향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합은 조금 미루고, 일단 기하학적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직관이 먼저 있고 심상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을 저는 조금 더 좋아해서, 사실은 그 뭐 중간중간에 필요한 뭐 시어림이 있으면 저는 일단 찾아보고 내가 상상한 게 맞다? 그러면 일단은 팩트로 받아들이고 예시 레벨에서 거기서 감만 오면, 예시 레벨에서도 감이 오면 네네네네. 안 오면 그거는 맞춰야 되고요. 아, 네네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게 어떤 명제가 있으면은 이게 그러니까 일반화된 명제로서는 모르겠는데 일단 정말로 CX가 됐든 CXY가 됐든 일단 하나 갖다 놓고 정말 아이디어를 하나 갖다 놓고 이걸 하나 집합을 내가 정말 하나하나 손으로 써가면서 이게 정말 되는지 확인을 해보지 않으면은 이게 와닿지 않는 그런 게 조금 있어서, 근데 저는 그거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저도 사실 그쪽 방향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제 사실 개인적인 그냥,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조건희 교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건희 교수님이야말로 그쪽을 되게 강조하시는 분인데 차이가 있다면 바닥부터 해갖고 다 생각해낼 수 있지 않냐까지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게 저랑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부터 거기까지 요구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적인 레벨이 넘어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자 레벨 아니면 대학원생 레벨만 돼도 저는 조건희 교수님 요구하시는 게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여기 다 대학원생 분들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거를 처음부터 예시 관찰해갖고 그거 다 했으면 다 숙제됐죠. 저는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하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건 조근희 선생님 저보다 더 하면 더해지 절대 덜하진 않아요. 절대 덜하진 않는데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관찰해갖고 다 끌어낼 수 있지 않냐. 근데 저는 반대로 일단 어느 정도 그림 맞춰놓고 한 다음에 이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좀 던져주면 뭔가 거리 던져주면 그 다음에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이렇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세상을 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거인의 어깨, 그러니까 조건희 교수님 이미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 보이지. 밑에 있는 사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한 계단 올려주고 고기 보이는 데까지만 보라고 하고 또 한 계단 올려주고 보이는 데까지 보라고 하고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 조호연 선생님 어쨌든 대충 넘겨가면서라도 보실 텐데 뭐라고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다. 사실 제가 어려워하고 있고 막혀 있는 부분은 그 C 오브 XY C 오브 XY 코션트 XY가 그 십자가 모양이다라는 것부터 그 그림 그리는 거 생각하는 거랑 그 저희가 나중에 그래프를 그 뭐지? 그렇게 CXY 코션트 뭐로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되게 막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동현 박사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기하학적인 직관을 생각하는데 지금 되게 약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네, 너무 일단 대수적인 말씀. 사실 조건희 교수님은 답을 주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편인데 저는 그냥 답을 드릴게요. 그게 왜 답인지를 알려준 상태에서 이게 왜 나오지는 걸 생각해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R이 있고 일단 추상적으로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끝낼게요. R이 있고 그러면 근데 제가 말하는 R은 일단 다 폴리노미얼 링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CX1부터 N까지 그냥 CXY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폴리노미얼 링이 있고 거기에 이제 아이디얼 I가 있어요. 잘랐어요. 그러면 사실은 얘가 사실은 소위 부르는 뇌더리안 링이라고 불리는 거라서 제너레이터 아까 이제 쓰신 거 보니까 막 무한개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항상 유한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한계만 생각하시 그 왜 되냐 이런 거 저는 거기서 그걸 안 물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일단 그거 믿고 유한계만 고려해도 충분하니까 그걸 하자는 얘기죠. 그럼 그게 최대 유한계인데 그럼 100개인지 2개인지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건 또 완전 다른 얘기고.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CXY에서 I로 제너레이트 됐으면 제너레이터 파이나이트 개가 있으면 그거에 제로셋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로셋이 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XY 같으면 하나죠. XY는 0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X는 0 또는 Y는 0이잖아요. 그럼 X축하고 Y축이잖아요. 리얼 파트만 생각했을 때. 그래서 공간이 십자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것도 답을 그냥 드리면 사실은 C2에서 정의되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펑션을 정의에 따라서 다르겠죠. 뭐 파워 시리즈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저희는 계산이 가능해야 된다는 여러 목적들이 있어서 폴리노미얼로 약간 가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애초에 폴리노미얼은 안 벗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폴리노미얼이 있고 폴리노미얼 펑션하고를 또 구분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폴리노미얼 펑션이라는 말이 맞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x하고 x제곱은 당연히 폴리노미얼로는 다르지만 gmod 2지 0하고 1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거기서는 x나 x제곱이나 구분 안 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x하고 x제곱은 링에 따라서 폴리노미얼로는 무조건 다르지만 폴리노미얼 펑션으로는 같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알마드 예를 들면 C2에서는 그냥 뭐 모든 임의의 fxy가 다 되겠죠. 근데 내가 xy에서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앰비언트 스페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반적으로 뭐 fxy를 고려할 수 있긴 있겠지만 어차피 xy 이 십자가 위에 있는 거는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빵이라서 내가 뭔가 함수를 고려했을 때 xy로 잘라낸 부분만큼을 무시하고 생각을 해도 그게 같은 함수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x라는 함수를 폴리노미얼 펑션을 생각하나 x 플러스 xy라는 폴리노미얼 펑션을 생각하나 값이 안 변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그 코오디네이트 링이라는 표현도 쓰고 아니면 뭐 OX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함수가 뭐냐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답이기는 해요.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린 건데 그거를 제가 다음에 좀 노트를 정리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정합이 그러니까 제로셋하고 그러니까 G라는 거하고 그 제로셋 G 또는 V라고도 보고 I하고 정합을 맞추다 보면 거기서 뭐
프라임이니 뭐 레디컬이니 그게 다 튀어나오는 거. 이리듀서블이니까 거기서 다 튀어나오거든요. 예,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일단 기하적 직관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대수정합 한번 맞추고 그 다음 다시 기하 가지고 대수정합 맞추고 해서 다시 또 이제 기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일단 레코드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린 건 좀 그렇지만 네. 사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정확히 알아들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